타시켄트에서 4박을 하고 어제 저녁에 비행기 타고 데나우로 넘어왔습니다. 데나우로 오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2번이 있기 때문에 테르메스로 돌아서 왔는데, 테르메스에서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니까 합승을 하질 못하고 저 혼자서 요금을 독박으로 다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데나우에서 타시켄트로 오가는 도로가 공사하는 곳이 좀 많아요. 또 카메라가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운전을 하는데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시간 반, 9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이 10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피로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깝지만 피곤해서 빌빌거리는 것보다는 체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비행기와 택시를 병용해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었죠. 요새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저녁 때만 되면 피로도가 증가한 후, 이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60넷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잠길 정도면 좀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는 아직 타시켄트에 있어요.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올 것 같은데, 뭐 그때 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고 티켓을 끌어달라면 어쩌겠습니까? 비행값이 좀 비싸긴 하더라도 내 여자니까 잘 아껴서 같이 살아야죠. 짐이 많아서 비행기를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택시를 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 저가 항공기가 테르메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짐을 15kg 이상을 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투투 좌석이 두 개 A, B, C, D까지 밖에 없는 두 개의 투투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큰 짐을 실기에는 어렵죠. 얼굴은 그래도 좋죠. 며칠 만에 피트니스 가서 땀을 좀 흘렸더니 조금 살 것 같아요. 타시켄트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목이 잠기는 게 피로도도 있지만 타시켄트 대기오염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은 데나우보다 2, 3도 정도 낮긴 한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후끈후끈해요. 그리고 빌딩 숲으로 데나우만큼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감은 데나우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경을 끼지 않고 책도 읽고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 노안이 조금씩 심화되는 것 같아서 약을 좀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대로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눈 건강이라든가
귀, 그 이비인후과 계통이라든가 그리고 안과 이런 쪽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잘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피로하고 노안이 와도 안경을 만들어 끼거나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이라도 먹어서 노안이 빨라지는 것을 좀 늦추긴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후배님들도 계실 거고, 이게 노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늙어가는 거고, 관리를 잘 안 하면 조금 삶의 흔적이 얼굴이나 몸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동안 잘 가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즈벡이 건조하고 자외선이 엄청난 이 나라에서 1년 정도 살았더니 피부 건조도 때문에 주름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이 잠기는 것도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자는 사이에 목이 마른 거는 당뇨가 있으니까. 저 성인병이라고 하는 혈압당뇨 고지혈약은 먹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표현을 했지만, 약을 먹는 거는 증세가 심각해서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노화가 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성인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약을 먹는 거지, 어디가 아프다고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저도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한동안 혈압, 당뇨, 고지혈약 때문에 한국에도 연락을 하고 또 보내서 받아보고 먹기도 했는데, 이젠 1년 정도 그러니까 민폐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우편요금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값이 여기는 한국보다는 비싸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즈벡에서 약을 생산하는 것보다 티르키예나 두바이, 인디아 이런 쪽에서 생산한 약품들을 데나우에서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검사를 2번 하면서 시도를 했던 이곳 현지 약, 현지에서 팔고 있는 약을 먹어봤는데, 일단 몸에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혈압, 당뇨, 고지혈약은 이곳 현지에서 앞으로 조달해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먹어보면 한국 약하고 우즈벡에서 조달하는 약하고는 한국 약이 몸에 훨씬 편하다는 거, 몸의 효과가 편안하고 부드럽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간호조무사로도 오래 일을 했고, 요양보호사로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 연구소에서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약물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 아는 편에 속하죠. 가끔 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올 때는, 주제는 없는 얘기지만
아가씨 있는 집에 가서 주접도 떨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근데 타시겐테에 가면 카라오케라든가 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업소가 있긴 합니다만, 대나우도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여자들이 있는 곳은 있긴 해도 돈을 들여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만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혹시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실까봐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면, 현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여자를 조달을 해서 술도 마시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그런데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제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레몬바트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레몬 하우스를 설치를 하는 사람 인터뷰를 하고 부자농사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술이면 술, 생각나면 와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약, 그 법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약도 필요하면 찾아와라, 뭐든 구해줄 수 있다. 술은 뭐 맥주를 좋아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약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약을 알려고만 맘만 먹었으면 진즉이 않았겠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지는 않고 나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필요하면 자기는 매일 여자하고 같이 술을 마시니까 필요하면 와이프 놓고 혼자서 연락을 하면 데리러 가겠다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다 빼고 여자하고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제 가슴팍을 때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 아, 짐승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너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슴팍을 때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뭐 본능이니까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일부 다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든 우즈벡도 헌법 법률상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일부 다처제, 너희 나라에 있는 일부 다처제에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걸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 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50을 넘긴 사람인데 60은 아직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호탕하고 사업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호탕해서 숨김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그것이 흉이 될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남자의 가부장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요즘에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저한테 조언을 했어요. 물론 와이프가 다 통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 다처가
일단 여성의 마인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제압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 세대가 어떤 애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운 듯 조신한 척,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게 한답니다. 쑥스러운 척, 조신한 척, 얌전한 척 그러다가 일정한 수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질투의 화신처럼 여자들이 돌변을 해서 옛날 여자들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너한테 추천해 주지 못하겠다. 그냥 필요할 때 와라. 그러니까 진심 어린 친구였겠죠. 저도 심각한 얼굴로 나 그거에 관심 있어. 일부 다처제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요즘은 추천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업적인 기질도 있고 호탕하기도 하고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친구들도 많고 따르는 여성들도 많고 그리고 또 건사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거를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호탕한 50대로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다처제는 이제 좋은 것이 못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라그만 여성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첫 마음을 간직하던 반세기 전에 우즈벡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여자친구를 두어. 어차피 여자친구를 둔나 일부 다처로 해서 두 번째 와이프를 거느리나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다. 여자친구도 나만을 바라보게 하려면 집도 사줘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생각을 가다듬고 제일 마지막 뼈 때리는 말, 여자는 즐기기만 하고 그 이상 내 것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 아내 리나가 예쁘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집에 있다가 이제 컴퓨터하고 책도 좀 읽다가 저녁은 조금 먹어야 돼서 조금 먹지 않으면 이제 단 거,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잠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면 장애. 그래서 타시켄트에 갔을 때 이번에 멜라토닌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 멜라토닌을 먹고 자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숙면도가 달라서 그래도 멜라토닌을 먹어도 잠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이제 뭔가를 조금 먹어둬야 뱃속이 좀 조금은 든든해야 잠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샤슬릭하고 맥주를 마실 생각으로 잠시 왔습니다. 그동안
그동안은 인터넷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용할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나무도 3G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와서 속도가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었어요. 오히려 타시켄트 집에 있는 와이파이나 여기서 쓰는 와이파이나 회사는 같은데 여기가 더 속도가 좀 빨라서 인터넷을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더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용도 조금 더 내긴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라고 돈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연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질문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다가 뇌 전체를 인공지능에다 맡기게 되지 않을까. 편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인공지능이 내준 거를 꼼꼼하게 읽기 편하게 배열을 해주니까 가독성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속도감도 굉장히 빨리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편한 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무섭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연구 논문도 계속 찾아서 읽을 정도로 학구열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해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말이라든가 글은 논리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논리적이거나 지식인처럼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패턴도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아이가 있으면 물론 있어요. 그 법적으로 입양한 조카를 입양을 해서 있긴 합니다만 그 아이는 우즈벡식으로 자라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금전적으로만 어프로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한국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 친가 사람들하고 외가 사람들하고 우즈벡스럽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어느 날부턴가 유튜브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비공개로 전환을 해놨어요. 혼란스럽겠죠. 그거를 가장 걱정을 해서 비공개로 전환하고 아이는 아이 우즈벡 아이처럼 잘 자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오붓하게 지내는 그런 콘텐츠를 저는 지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챗 GPT를 접하면서 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의료나 의학, 약학, 영양학 이런 쪽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의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지난달 매출은, 그러니까 7월달 매출이죠. 7월달 매출은 3만원 나왔고요. 8월달은 18,000원? 아마 그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해도 12,000원 정도 차이 나고, 대수술을 안 해도 12,000원 더 벌리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빠져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한 사람 줄어들면 가슴이 막 떨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욕심이 저한테도 있는지를 나이 들어서 알았다고 할까요? 하여튼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 보충되고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5명 추가. 많이 줄은 것도 아니에요. 5명 정도. 그러니까 제 채널은 구독을 해놓고 잊어버렸을 거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떠도 안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연령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수술 하면서도 연령 분석을 해보니까 45세 이상, 제일 많은 게 55세에서 65세 사이가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니어 채널로 대수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지, 나 혼자 무슨 독불장군처럼 젊은 척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두서없이 오늘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횡설수설 맥주 알코올에 젖어 들어가면서 횡설수설을 하고만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즈베키스탄 적응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고, 그것마저도 1년 사이에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원래의 제 모습, 불같이 화내는 성격은 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살아가는 원래 제 모습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 일부 다처제가 이런 거다, 뭐 그런 오버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변함없는 재미없는 그런 콘텐츠로 남을 것이니까, 심심하실 때 가끔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맥주를 시켜서 요만큼 마셨어요. 안주를 시켰는데 고기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시니어 건강 콘텐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우즈벡 생활에 대해서는 월요일과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 업로드 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방향을 가다가 잡은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박정우는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Para